아무리 바리스타가 최고로 추출했는데 나 바빠 5분 있다 먹을게 이미 달라진 거야. 달라진 거지. 와, 자, 역시 이게 멋있어. 더 골 때리는 겁니다. 첫 번째가 제일 쉬웠어요, 사실은. 머신 온도가 그래요? 제일 쉽습니다. 야, 머신 온도는 그래도 뭔가 루틴이라도 있지. 네. 두 번째는, 야, 그라인더 추출 유량, 네. 세팅, 네. 추출 시간, 커피의 종류, 그라인더 온도, 지금 계절, 이런 것 때문에 다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더 골 때린 거예요. 자, 하지만 이게 최신의 트렌드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무슨 그림인지 혹시 이해되시겠어요? 저 에스프레소 온도 측정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 이거 왜 측정할까요? 저 에스프레소 온도 변화를 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온도에 따라서 맛이 최상의 맛을 내는 컵이 이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오나커피에서 만들어서 팔아요. 손님 지금입니다. 드셔야 됩니다. 네. 딴짓하지 마세요. 아직 기다리셔요. 지금 먹으면 안 됩니다. 네. 3초 1도만 더 떨어지면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그냥 농담 삼아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네. 이유가 다 있어요. 과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골치 아픈 데이터가 나오는데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 골치 아픈 거라서 좀 작게 만드셨네요. 어차피 너무 어차피 작아서 안 보실 늘릴 때- 수가 없어. 아. 늘리면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왼쪽은 7바, 9바, 11바 요거까지만 보면 되고 요거는 향미 물질, 아로마 물질들이 얼마만큼 컵에서 잔존하는지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향미 물질마다 그룹마다 비슷한 계열인데 그래도 그 안에서도 좀 다르죠. 네, 시간이 있거든요. 가로축은 온도, 축출 온도, 이거는 압력이죠. 압력에 따라서 도 시간에 따라서 어떤 이 방향족들이 다른 성분으로 검출이 되더라. 근데 우리는 오늘은 압력이 아니니까 오른쪽만 보면 온도예요. 90, 82, 92, 96. 온도에 따라서도 다르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관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대부분 맛물질은 몇 가지 없잖아요. 우리가 해봤자 맛은 뭐 쓴맛, 단맛, 신맛, 그다음 우마미 뭐 이런 거 정도 몇 개 안 돼요. 뭐 이제는 뭐 지방맛 같은 것도 포함할까 말까 하고 있다는데 근데 향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 향도 보시면 온도에 따라서 엄청 많이 날아가거나 남아있거나 하겠죠. 추출되는 온도가 중요한데 컵에 담기는 실제 혹은 추출되고 나서 그러니까 일단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거는 바스켓 안에서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향이. 근데 빠지고 나서는 도망갈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누가 하느냐 16년도에 이제 차한이라는 교수가 합니다. SCA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제가 이 박사한테 직접 달라고 해서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미 아까 전에 이 빌드업을 다 해왔어요. 안드레가 수율 측정을 할 때 큰 차이가 없던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이미 보여드렸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자, 이거 블루 레이시오예요. 에스프레소를 1대 2.5 비율로 추출을 했을 때 수율을 잽니다. 네. 온도에 따라서. 네, 온도에 따라 수율을 재요. 네. 앞에 있는 머신은 거의 차이 재는데 없네요. 별 차이 없죠. 네. 근데 여기서 또 일로 보면 또 올라가지. 네, 올라갔죠. 조금 많을 수도 있어. 근데 재밌는 건 물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해요. 네. 블루 레이시오를 3.0까지 올렸더니 수율은 더 증가합니다. 수율 자체는 증가하는데 이것도 뭐 경향성을 보이진 않네요. 맞죠. 그것도 엄청 동일한 경향성. 경향성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사람 연구에서는 이렇고 네. 아까 전에 뭐 파이브 센시스나 그 전에 연구들은 또 수율에 따라서 증가하는 형태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야 영향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네. 이 박사가 취중했던 건 이거예요. 여기서도 요거보다 얘가 높잖아요. 브레이시 늘렸더니 온도에 높으니까 좀 늘어나기도 해. 사실 여기서 여기 늘어났고 여기서도 이거 늘어났죠. 근데 이거 갖고 의미 있다라고 수율적 측면에서는 보기 힘들다 라고 결론 낼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야, 앞에서는 수율 차이 별로 없잖아. 근데 맛에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그렇죠. 맛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도 맛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거 수율 차이 별로 없었는데 네. 90, 93, 96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네. 근데 오히려 여기는 90에서 되게 괜찮은 좋은 관능적인 것들이네요. 것들이 있죠. 이거는 그냥 사람이 테스트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이 박사하고 같이 있는 그룹에서 이제 센서리 패널들하고 같이 해보는 겁니다. 네. 센서리 이제 분석을 해봐요. 네. 여러 가지 형태로. 온도를 올렸더니 이제 비터니스가 좀 강해지더라. 네. 근데 올렸더니 이제 아로마랑 뭐 이런 것들이 네. 이제 감소하더라. 네. 크레마에는 상관없더라. 크레마는 온도의 영향을 받는데 얘는 사실 다 높은 온도예요. 충분히. 압력도 충분히 다 높고. 이유가 뭘까? 왜 90도에서 수율, 녹이는 사실 얘네들은 이미 측정할 때 VSD 측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잖아요. 측정할 때 다 시키죠. 이미 그때는 날아가는 애들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되는 애들은 대부분 휘발성 화합물은 측정이 안 돼요. 당연히 미량이겠지. 또 분자량이 엄청 가볍잖아요. 엄청 오랫동안 식힌 다음에 그렇죠. 온도를 떨어뜨리고 해야 되잖아요. 떨어뜨리고 하니까 엄청 먹을 때 환경하고는 다르죠. 진짜 가벼운 분자, 쉽게 날아가는 애들은 이미 측정이 힘들죠. 측정하기 힘들고 없어졌을 가능성이 큰 거죠. 기여를 별로 안 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원인이 뭘까? 왜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추출한 거에서는 이렇게 좋은 아로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을까를 비교를 해봅니다.
우리는 헤드스페이스 GCMS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이 셀이 있어요. 셀 안에 넣고 뭐 이거는 헤드스페이스여서 컵에 이 휘발되는 애들 잡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위에서 날아가는 애들을 이제 포집을 해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온도가 빨간 게 96도, 네. 차가운 게 90이에요. 상대적으로 강도가 강하죠. 네. 그러니까 추출할 때 이미 뜨거우니까 날아가서 이미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측정을 하니까 네. 오히려 잔존 아로마는 온도가 낮은 게 더 많이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 1번부터 49번까지 한 그래프를 다 못 나타내니까 잘라가지고 나타내는 그러니까 거예요. 오히려 높은 온도로 추출한 게 약간 휘발성 아로마를 지키기에는 좀 불리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추출되는, 근데 아까 또 이게 그러면 야, 무조건 낮은 온도로 가자!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네. 온도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제가 다 이야기 드렸죠. 얘가 추출에 있어서 아까 카페인 이야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유기산 성분도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출을 실제로 많이 하는 건 맞아요. 과학이 그래. 어쩔 수가 없어. 논리적, 이론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측정되는 게 커피의 모든 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대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마시기 전에 날아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많이 추출한다 해도 많이 날아가 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착안을 합니다. 누가? 오나 커피 팀들이. 사샤하고 그 휴켈리가 이 차안 박사하고 같이 진행을 해요. 처음 이 사람들이 착안했던 건 이거였어요. 버구, 타이완 대표로 그때 2016년도에 챔피언을 먹었는데 포터필터를 아이스에 넣었다가 그걸 추출합니다. 그럼 두 가지가 바뀌어요. 실제 추출 온도가 살짝 바뀌어요. 추출 온도는 이제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머신 온도, 추출 온도, 시음 온도 세 가지를 하니까 실제로 바스켓이 차갑고 포터필터가 차가우니까 커피도 영향을 받긴 해요. 평형 온도가 낮아지니까.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추출될 때 스파웃으로 떨어지는 커피가 추출되고 나서 차갑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컵에 담기죠. 거기서 마치 휘발되는 향기를 컵 안에 집어넣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착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켈리가 2022년에 작년에 이제 밀라노 WBC에서 이 시연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다 해봅니다. 똑같이 이거를 이 마이너스 24도에다가 담궜다가 해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비효율적이고 카페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냉각시켜야 되니까. 추출해야 되니까 냉장고에서 포터필터 좀 꺼내와봐라 해서 막 미친 듯이 빨리 해야 되는 거야. 그 포터필터 엄청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엄청 많아야지. 야, 사람당 하나야. 딱 해서 해야 되는 거야. 야, 씻고 빨리 냉동시켜. 빨리 뭐해. 이렇게 하는 거죠. 안 되잖아.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포터필터를 시키는 거는 불가능하다. 아이스락을 똑같은 온도로 해서 추출될 때 이 스트림을 여기까지는 희생하지만 여기서는 식혀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해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비슷한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또 해요. 이건 PTR MS라고 하는 건데 비슷합니다. 얘도 휘발성 아로마를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장비예요. 뭐 이런 걸 갖고 해요. 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는데 자, 근데 주구장창 시키는 게 무조건 베스트는 아니었던 거예요. 야, 모든 향을 다지면 오차가 좋은 게 아니었고 이 사용한 커피 중에서 이 레퍼런스가 100이에요. 일반적으로 안 시키고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그냥 추출한 거 똑같은 상태로 추출한 거를 이제 아이스락을 처음 추출되는 5g을 식힌 거. 그 다음 빼요. 이렇게 식힌 다음에 그 다음 12g 시키고 빼는 거, 20g 시키고 빼는 거, 그 다음에 아예 아까 냉각시킨 스파수 썼던 거. 야, 근데 우리가 여기 이제 몇 가지 컴파운드를 확인을 해보거든요. 그 중에 제일 향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 뭘까? 쉽게 말하면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12g 시키는 게 제일 괜찮네. 베스트네. 다 시킨 게 또 베스트는 아니네요. 먹을 때 휘발이 일단 돼야 되잖아요. 너무 시키면 식어 있는 거야 이미. 느끼려고 해도 컵에서 아까 전에 이 온도계 보여드렸잖아요. 어느 정도의 또 안 좋은 향은 계속 너무 많이 남아있으면 또 안 좋고 또 좋은 향은 또 너무 gat혀 있으면 먹을 때도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다 냉동시켜서 먹지. 급냉시켜서 먹으면 베스트일 거라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거죠. 비슷한 걸로 합니다. 비슷한 건 GCMS도 해요. 여기서 보면은 왼쪽은 분자량이 되게 작은 거예요. 오른쪽, 그러니까 휘발성이 이제 강한 애들이죠. 오른쪽은 분자량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애들이니까 아이스락하고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이 빨간 선 레퍼런스인 거. 이해되죠? 빠르게 휘발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왼쪽 애들이 이제 아이스락 혹은 어떠한 프로즌 스파웃에서는 조금 더 많이 검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네들이 해보는 거예요. 내 커피에 이게 휴켈리가 12g 베스트래. 우리도 아이스락 12g만 한다. 내일부터 하자. 우리 커피하고 상관없는 커피잖아요. 그럼 그건 또 관능으로 가야겠네. 그렇죠. 관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이거를 시키는 이유는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좋은 향들이 빠르게 휘발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여기 관점은 그거죠. 그렇죠. 높은 온도를 쓰는 건 좋지만 또 더 높은 온도가 쓰면은 부정적일 수 있다. 더 높은 온도를 쓰면 맛에서 오히려 불쾌하고 안 좋은 맛이 추출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히 좀 식혀줘서 빨리 휘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커피들을 좀 잡아놓는 맞아요. 역할을 그냥 잡아놓는다는 게 맞는 거네 그래? 그러니까 커피 향을? 캡처해 놓은 거죠. 먹을 때까지만 캡처해 놓은 거. 낮은 온도로. 휘발되기 야 아직은 아니야. 좀 기다려. 먹을 때 정도 날아갈 정도야. 그럼 그 정도 온도가 되려면 한 요 정도 온도로 초반 추출물을 식혀 놓으면 딱 그 온도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 식히면 안 돼. 또 그렇죠. 다 식히면은 너무 많은 식어버리니까 지각할 때 야 이거 너무 식었잖아. 우리나라 가뜩이나 온도에 민감한데. 야 왜 이렇게 식은 걸 줘요? 라고 하면 또 간능해서 그러네. 그런 게 있어요.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곤에서도 똑같이 이거 치울 수 있잖아요. 하다가 네, 옆을 네. 싹 치우거든요. 그래서 똑같아요. 맞아요. 초반에 치워요. 추출낼 때는 굉장히 차갑게 식혀 놓습니다. 네. 특히 뭐 잘 아시겠지만 네. 추출을 하다 보면 추출 케틀이 식잖아요. 네. 후반은 낮은 온도로 사실 추출하는 거죠. 대박이다. 초반엔 뜨거우니까 초반 부분 식혀주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하죠. 네. 초반에 있는 애들이 빨리 안 식히면 먼저 후반에 애들은 금방 추출해서 컵에 남아 있겠지만 네. 초반에는 시간 텀이 길잖아요. 브루잉은 네. 얘는 빨리 날아가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 야 아직 날아가지만 초반 애들은 아직 너희도 같이 나가야 되니까 기다려 시켜놓고 너희 이제 다 됐으니까 같이 나가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컵에 뭐가 들어있느냐. 내가 마실 때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동일한 바리스- 커피여도. 네. 아무리 바리스타가 최고로 추출했는데 나 바빠 5분 있다 먹을게 이미 달라진 거야. 달라진 거지. 세 내가 번째를 시간을 정리하자면 이거 두 개 진짜 극강으로 잘 맞췄어. 그래 머신 온도, 추출 온도 네. 둘 다 잘 맞췄어. 동일한 컵 내렸어. 근데 내가 먹는 타이밍에 네, 온도가 얼마냐. 그렇죠. 이때 또 내 뇌가 이 컬을 어떻게 자극하느냐. 그렇지. 내가 이미 한 3잔을 스트레이트로 연거푸 마셨어. 그러면 이제 맛이 갔잖아요. 네. 이래든 뭐든 머리 아프고 막 이러면 그 맛도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여기가 더 쇼가 오늘 온도지만 네. 센서리에도 멀티 센서리 이론들이 있어요. 네. 마시는 컵의 색깔에 따라서 맞아요. 맛이 달라. 네. 들리는 음악에 따라서 달라. 무게에 따라서 무게에 달라. 촉감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니까 사실 관능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저는 안 믿거든요. 아. 저는 관능 테스트를 했다. 저는 사실 잘 안 믿어요. 아. 야, 씨, 너 소주 맛 구별해? 너 맨날 먹고, 야, 참이슬 먹지. 너 맨날 참이슬 달라 그러죠. 너 참이슬이랑 뭐 처음처럼 구별할 수 있어? 해보면 못해. 농도가 높고, 특히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내가 마실 때까지는 뭐 조금 식은 다음에 이제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네. 관능하고 상관없이 최소한 루틴적으로 내가 추출하는 온도가 몇 도의 온도인지는 그래도 머신 온도, 추출 온도까지는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언제 이걸 베스트 때 마시느냐 이거는 이게 컴페티션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15분 안에 해서 바로 주고 설명도 하고 하니까. 네. 근데 이게 매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차이가 있다라고 하니까. 차이가 있다라고 하니까 고민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 I'd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 heart.